안녕하십니까. 부산 성모병원 구태경입니다. 이번 저널 리뷰는 2022년 11월 15일 자마에 발표된 Screening for OSA in Other USA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commendation Statement입니다. 7월 18일 수면 관련 단톡방에서 이슈가 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메디컬 타임즈에 실린 것으로 수면다운 검사, 양압기 근거, 불충분 결론, 화장 불가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OSA 환자의 진단과 치료로 사용되는 방법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일까요? 현재 양압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사의 제목을 접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래의 소제목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를 하였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표준 검사와 치료로 정립되어 있는 수면다운 검사와 양압기 치료가 아직까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의 시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사에 쓰인 말처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될 것이기에 이 기사의 레퍼런스가 된 저널을 리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기사의 레퍼런스가 된 저널을 리뷰하고 메디컬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저널로 돌아가서 제목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기사의 제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Screening for OSA in Adult, 즉 OSA의 스크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주체가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즉 예방의학과 관련된 집단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것이 OSA 진단과 치료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OSA의 스크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랙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에서 OSA 스크리닝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OSA 프리벌런스가 아직 잘 확립되어 있지 않고 2007년에서 2010년의 보고에 따르면 마일드 OSA는 남자에서 14%, 여자는 5%, moderate to severe는 남자 13%, 여자 6%로 상당한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severe OSA의 경우는 all-cause mortality 증가와도 연관이 있고, 치료되지 않은 OSA의 경우 cardiovascular, cerebrovascular, 그리고 type 2 DM, cognitive impairment, QOL 감소, 자동차 사고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과 연관이 있어서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중요도가 있는 질환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시면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2017년 레코멘데이션의 업데이트를 위한 것인데, 성인에서 OSA에 대한 스크리닝 하는 것이 이득이 있는지 해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스테믹 리뷰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18세 이상의 asymptomatic adult, 그리고 OSA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성인으로 하였습니다. 즉, OSA 리스크가 높은 성인 또는 OSA 증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제너럴 어덜트 파퓰레이션에서 OSA 스크리닝의 이득과 그리고 해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진술에 대한 그레이드는 I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의 OSA 스크리닝에 대한 넷 베네피트 크기를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크리닝 툴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베를린 설문지의 경우 마일드 OSA를 디텍트하기 위한 연구에서 센시티비티가 37에서 80%, 스페시피시티가 0에서 84%로 이 스크리닝 툴의 정확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리지널 스탑뱅, 모디파이드 스탑뱅 설문지의 경우도 센시티비티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스페시피시티가 낮고 그 결과에 있어서 베리에이션이 심했으며 멀티베리어블 암니아 프레딕션 툴의 경우도 홈슬립 테스트를 같이 시행했을 경우에 한해서 severe OSA 환자를 디텍트하기 위한 센시티비티가 88에서 94%, 스페시피시티가 44에서 76%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OSA 리스크가 높은 사람을 디텍트하기 위한 스크리닝 툴에 대해서 그 정확성에 대해서 아직 근거들이 불충분하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OSA 하이 리스크 프레벌런스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크리닝 툴을 가지고 단일 스크리닝 툴을 가지고 시행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 불충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OSA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선 조기 스크리닝하는 것의 이득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연구들이 스크린드와 언스크린드 파퓰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임상 연구가 없기 때문이라 하였고 치료의 측면에서도 OSA로 진단된 환자들의 치료가 BP 감소 효과가 있고 그리고 펩과 MAD 치료 모두 ESS와 QOL을 호전을 보인다는 점들이 확인되었지만 스크리닝으로 디텍트된 환자의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는 상태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근거가 아직은 불충분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조기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 해는 없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스크린드와 언스크린드 집단을 나누어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없기에 조기 스크리닝 검사의 해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OSA를 진단받고 치료하는 경우 망압기 그리고 MAD 모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작용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근거가 제한적이고 스크린에서 디텍트된 파퓰레이션의 치료에 대한 근거가 없기에 치료에 대한 피해 부분도 아직은 근거 불충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로 성인에서 OSA 스크리닝에 대한 실제 임상 권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앱스트릭트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18세 이상 무증상 또는 OSA 증상을 인지 못한 성인에서 OSA 스크리닝을 하는 것에 대한 이득과 해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레코멘데이션 적용 대상에 대해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세 이상 성인, 무증상자,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성인임을 강조하고 있고 OSA 사인과 심틈에 대해서도 snoring, 위크니스암니아, EDS, impaired cognition, mood change, 그리고 잠이 들 때 gasping 또는 초킹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레코멘데이션이 적용되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도 소아청소년, 임산부, OSA를 일으킬 만한 어큐 컨디션 또는 직업적 환경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코멘데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 임상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OSA 스크리닝 하는 것에 대한 현재 권고도 반대도 아니고 단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의사가 스크리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스크리닝 할 것인지에 대한 환자에 따른 개별적인 임상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의사들은 슬립암니아 리스크가 높은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크리닝 검사로 사용되는 툴의 정확성에 대해서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고 펫 및 MAG 치료가 AHI, EDS, BP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스크리닝에서 확인된 그룹에서 적용할 만한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임상의들이 환자의 OSA에 대한 임상적 특징, 하이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른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스크리닝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스크리닝 툴을 사용할 것인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레코멘데이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룹에서 1차 진료, 즉 다시 말해서 OSA 사인이나 심틈이 없는 그런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루틴으로 OSA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널에 대한 리뷰를 하였고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었던 수면다운 검사, 양압기 근거 불충분 결론, 화장 불가피. 이것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수면다운 검사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고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OSA 환자 스크리닝을 하는 검사 그리고 스크리닝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정확하도록 내용을 조금 바꿔본다면 무증상 또는 증상을 인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면무호흡증 스크리닝 검사 및 이 스크리닝 검사로 수면무호흡증이 확인된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 효과 및 부작용 아직은 근거 불충분, 임상의 판단이 중요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질병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마치고 아직까지 이를 권고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 또한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권고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면 권고하지 않는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스크리닝 검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 붙인다고 하면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17일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와 스크리닝으로 확인된 OSA 환자의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마쳤고 아직까지 이를 권고도 반대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널 리뷰 및 기사의 팩트 체크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의 풀 레코멘데이션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